자, 이제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주택법에 있습니다. 7문제가 8문제가 나오죠. 우리 메인 법률이 다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체계가 있죠. 큰 체계입니다. 주택법은 총칙이 있고 건설편이 있고 공급편이 있고 기타 보칙이 있습니다. 총칙편에서 보시면 시험에 한 2개 또는 3개까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보시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 이 주택이라는 무엇이냐부터 용어 정의가 나오고 기타 용어 정의 나오죠. 그래서 한 2문제까지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또 실물을 포함하면 3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건설편이죠. 건설편. 이 건설은 또 주택 단지 건설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 건설 주체, 사업 주체라고 그러죠. 시행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행사, 시공사와 시공자와 시행사 틀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것은 누구냐 하니까 등록사업소체, 민간인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소체와 공동사업소체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란 또 특이한 어떤 또 단체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절차편에도 이제 그 주체에서는 조합이 또 시험에 잘 뜨고 절차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요 편에서 이제 한 문제 이상 꼭 시험에 뜹니다. 한때는 4문제까지 나오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주택 단지로 보는 사업은 30호 이상이죠. 요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 승인을 누가 하느냐에 따른 어떤 승인권자, 또 주택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요건, 또 승인해주면 효과가 무엇이냐,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주택 건설 기준 뜹니다. 요것은 이제 뭐 주택의 배치 기준, 또 구조 기준,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기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지금 법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실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촉진 대책, 건설 촉진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니까 확인을 하십니다. 또 주택의 공급 분양이라 부르죠. 공급 분양, 입주자 모집 할 때 어떻게 한다.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또 공급하는 자들의 또 업무, 분양하기 전과 분양하고 난 이후에 책임들이 있습니다. 또 입주자분들 투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당첨, 선정되기 전에 투기제한과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전매 제한의 투기제한 등이 있습니다. 공급 정책들,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또 임대주택 공급 특례 등이 또 나올 것입니다. 자, 보치편 보시면요, 주택의 자금 많지만 특히 주택 상환사채 근간에 자주 뜨고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 절차가 또 등장합니다. 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일명 반값 아파트, 이것도 마무리를 하는 분이고 시험에 즐겨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계를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주택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지금쯤은 요 정도 용어는 다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보시면 주택은 크게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죠. 건축법에 따르는 주택의 분류하고 요 또 주택법과 분류가 틀리죠. 그래서 건축법은요, 이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은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인데 건축법에서는 또 뭘 추가합니까? 공간이라는 것을 또 추가하죠. 그래서 주택법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만 주택법은 얘기하지만은 건축법 가시면은 요 기숙사라는 것도 건축법상의 공동에 포함시키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것들 포함하지 않더라. 그것을 기억을 또 해주십시오. 자, 또 구분을 아시죠? 뭐 보시면 전체 보시면 단독은요, 이 협의의 단독주택은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다중과 다가구는 세개층까지만, 주택 세개층까지만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해서 주택으로 이용하죠. 이용하는데 이 다중과 다가구는 임대하는 식이죠. 임대하는 식인데 임대할 때 그 실내부에, 방 내부에 독립조경대 주방시설을 다가구는 넣고 다중은 넣지 않는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면적도 보시면 여기 330 나와 있지만 실제는 660이죠. 660. 전체가 다 660으로 통일되어 있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보시면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200평을 초과하는 4개층까지, 공동은 4개층까지 이하일 때 규모가 큰 평수의 빌라는 이제 초과한 것은 연립주택, 규모가 작은 평수의 빌라는 다세대 이렇게 부른다라는 또 차이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죠. 아파트는 면적을 불문하고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건물 속에서 5개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가 된다. 라고 합니다. 또 객층과 청수는 아시죠? 청수는 그냥 외행상 지하층 빼고 1, 2, 3, 4, 5, 6, 7, 8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개청 쓰면은 몇 개청이냐, 한 개청이냐, 두 개청이냐, 세 개청이냐,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또 다가구는 그 한 대지 안에서 한 명이 소유해서 임대치는데 그 가구 수가 19세대 이하만 가능하다. 주인집 포함됩니다. 실제 입주해 보시면은 21개, 22개 입주 불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가지만 보호를 받고 20개부터는 보호를 못하니까 그 내가 입주하는 다가구의 주택이 몇 가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탑, 또 지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럴 때 보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그냥 가벽을 쳐가지고 주어져 있는 그런 식의 임대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국민주택 중요한 말이죠. 국민주택은 국민이 사는 주택이 아니고 뭡니까? 일단 국민주택 규모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우리 서민들 사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거전용, 공용 빼고 주거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 이것이 원칙인데 보시면은 수도권 말고 저기 또 도시지역 말고 시골 읍면 단위 농촌에 가시면 100제곱미터까지 이하의 평수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기금 등의 지원의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는 기본 조건 깔고 앞에 보시면 누가 지었느냐? 공공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란 국지토지, 공공사업자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도시 내에서는 85, 농촌 가면 100까지 이하는 전부 다 국민주택으로 불린다랍니다. 자, 또 민간회사에서 민간사업자, 민간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면적이 도시에서 85, 농촌 100 이하가 되면서 이 공적인 자금, 재정이나 기금이란 공적인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보통요, 주택도시 기금이란 공적인 자금 지원할 때는 2%, 3% 선에서 제가 율을 매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대출 PF 받으면요, 8%, 9%, 7% 됩니다. 그거 해당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돈 빌릴 때도 신용 좋은 사람들은 뭐 3%, 4% 이렇게 5%에 빌리는데 신용 대출할 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19%, 18% 이렇게 빌립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 시행사들도 보시면은 사업자들도 금융기관 대출, PF 대출 받을 때 보시면 우량한 회사는요, 이자가 쌉니다. 7%, 6% 합의 봅니다. 그런데 조금 신생 시행사다 그러면요 9%, 10%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 기금은 2%, 3%거든요. 싸죠. 이자율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공적인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85 이하이다. 전부 다 국민주택이다. 그러면요 입주자 자격이 일부가 제한됩니다. 아무데나 모집을 못해요. 40% 이상은 특별 공급, 특별 분양을 해야 된다는 또 책임이 붙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 금방 보셨습니다. 보시고 민영주택이 무엇이냐? 민간아파트란 말인데 국민주택을 이 아닌 주택은 전부 다 민영주택이 된다. 국민주택 이것이 아닌 것은요 전부 다 민영아파트다 보면 됩니다. 평수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점 중요한 개념 진짜 구분하십시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문제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또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똑같습니다. 일단 도시 형태의 한 명, 두 명 사는 그런 소형 가구를 위해서 좀 주택다운 집을 좀 작은 평수로 지어보자라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일단은요, 요 단지는 300세대가 이상 되면 안 돼. 300세대 미만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도시니까 다 85 이하겠죠. 요 면적 규모를 갖추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열집 말한다. 근데 원룸이 바뀌었죠. 이제 소형 주택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하게 해놨죠. 85 원래 50이 안 돼. 3분의 1까지는 투룸, 서리룸까지 방 2개, 3개 넣어가지고 3분의 1까지 가능하게 해놨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 내용이 그 법 바뀌기 전에 나왔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 촬영할 때 그 변경된 어떤 그 프린트물 가지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 요 파트만 지금은 통과를 해 주십시오. 다들 지금쯤은 다 소형주택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이 원룸에서 소형주택, 원룸, 투룸, 서리룸 바뀐 그 내용들 이것은 다음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주택 요거 나오죠. 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보통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또 다세대 있습니다. 또 단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다세대 주택 연립입니다. 보통의 연립과 다세대 위에 보시면 요것들은요 일단 주택의 세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평수의 제한이 다 개별 토실별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300평짜리 집도 나올 수 있겠죠.
있겠지만은, 연립주택하고 있겠지만, 뭐, 다세대는 전체 66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제한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지만요, 실제적으로 어떤 개별 세대별로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들은 세대별로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또,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좀 둬야 돼. 위에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까지 이하로 되어 있죠. 4개층까지 이하로 되어 있지만은, 근데,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혜택을 주는 이 경우는요, 한 층을 더 줘.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하게 해준다는 또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는 단지형 다세대 연립의 특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편의 밑에 복합 건축 제한도 좀 중요한 의미고 조금 심도가 필요한 설명이니까 이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편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가지고 다다음 시간쯤에 요 페이지 자체에 수정 그 교환이 또 나오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시고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요 개선사항은 반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1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였죠. 자,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등장을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를 나누어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 시험에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까지만 오늘 제가 수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대를 나누어 쓴다. 한 집에서 한 세대가 한 가구가 사는 것이 원칙인데 평수가 넓게 나온다. 그러면요 한쪽을 잘라가지고 한쪽 편을 내가 임대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은요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 수익형 공동주택 부릅니다. 이상민 씨 아시죠? 그 양반이 이제 저기 텔레비 포로에서 채권자 집에서 한쪽에 가벽을 설치해서 사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 집 내부에서 가벽 설치는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참 좋아. 1년 내내 방영을 했죠. 딱 하다 보니까 참 거기 불법적인 상태를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법제화시키자 해서 이정면 씨가 만든 주택이다 보면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요건 보시면 첫 번째 왼쪽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이 있고 오른편에 보시면 기존 주택 행위 허가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구분인데 사업계획 승인은 최초에 단지를 건설할 때부터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진 주택들을 한쪽 편에 쫙 모아서 분양을 칩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기존 주택이 행위허가다. 이 말은요, 큰 평수 살던 분들이 44평이다. 또 50평입니다. 근데 둘만 살고 있다. 너무 크죠? 이때 가벽을 설치해서 반을 잘라서 임대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행위허가 대상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보시면, 어쨌든 간에 둘 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욕실과 부엌을 각기 설치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세대 구분형인데 사업계획 승인 최초에 단지를 만들 때는요 현관을 각기 다르게 해서 이렇게 현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있는 집 주택을 쪼개어서 자기가 벽을 치겠다. 좋은데 앞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보기 싫고 하니까 현관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 내에서 현관 들어와서 안에서 구분 출입을 이렇게 나눠둔다. 그래서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현관을 각기 구분하지만은 있는 주택을 쪼갤 때는 하나의 현관 속에서 구분 출입을 내부에서 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또 왼쪽 보시면은요, 이 세대를 구분할 때 보시면 나중에 이 집들이 이 주인집이 애를 넣거나 또 식구들이 합류한다 할 때 방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 세대 구분되어지면 요 경계벽들이 연결문을 설치해서 출입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요 경량 구조로서 나중에 철거해서 합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 나올 때는 말입니다. 주택 공간수 하나, 둘, 셋 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4개, 5개 지평수가 아무리 커대도 공간수는 구분이 사실 되긴 됩니다. 10개 이렇게 하지 않겠죠. 2개, 3개 이럴 것인데, 근데 있는 주택을 쪼개는 행위허가 대상은요, 원래 주인집을 포함해서 1 플러스 1만 된다. 하나만 쪼개서 한 집만 더 낼 수 있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2세대 이하이다. 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사항이 또 중요합니다. 자, 최초로 나올 때는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또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서 합산 면적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한쪽 동에는
뭐 전부 다 또는요 뭐 절반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학교 승인받을 때는 세대 구분되어진 그 공간들을 101동, 102동 한쪽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의 상한선은 없고 전체 단지 합산수의 3분의 1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집을 쪼개는 행여가 대상 1대는 보시면 단지 전체로서는 10분의 1까지 또 해당 동에서만 그 동만 인기가 좋아. 위에 집 한다. 나도 해보자. 이렇게 하시겠죠. 그 동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말 또 참 중요합니다. 구분되어진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구분 임대는 할 수 있겠죠. 구분을 따로 띄어서 등기한다. 구분 등기,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구분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야 돼. 구분 소유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한 집, 두 집, 세 집, 몇 집이 나온다 할지라도 단지 주택 건설 기준 증여할 때는 전체를 합산해서 한 개 세대로 산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세대구분형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용어 정의를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원룸형 주택이 없어지고 소형주택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